제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데이터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하나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생산되는 데이터와 상대적으로 고속으로 생산되는 데이터. 그 기준은 보통 100ms로 구분을 합니다. 데이터 생성 속도가 100ml보다 크면 저속이고 100ms보다 빠르면 고속 데이터, 이렇게요. 저속 데이터라 하면 휴먼 데이터와 같은 것이죠. 예를 들자면 SNS와 같이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데이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사고와 직접 연관이 없고요. 라이브가 아니어도 괜찮은 데이터들이죠. 반면 고속으로 생산되는 데이터, 그러니까 산업 현장의 제조 공정이나 지하철, 전력과 같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SOC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입니다. 대부분 초당 10만 개가 넘는 데이터가 발생하고요. 라이브 데이터가 꼭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디지털 뉴딜이 산업 현장과 국민들과 밀접한 SOC 시설물에 연결되어서 국민의 안전과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면 꼭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의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 손에 데이터가 있다. 아닙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데이터는 통신선로만 이렇게 연결하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얻어진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이번에 발표된 디지털 뉴딜 정책은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 저장할 것이냐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의 몇 가지 예제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스마트 그리드 등에 의해서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산업의 퀄리티는 데이터 수집 방법과 데이터의 피딩 퀄리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면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은 디지털 뉴딜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바로 데이터 수집과 저장을 별도의 레이어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필드 레이어에서 제조 현장, SOC 현장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수집하고 표준화해서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IoT에 양질의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독립적인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레이어의 존재는 이번 디지털 뉴딜의 결과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펑공대 수학과와 협력해서 테스트한 경우인데요. 인공지능이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으로부터 고속으로 수집 저장된 데이터 서비스를 받는 경우입니다. 산업 데이터를 고속으로 수집 저장했더니 인공지능이 설비의 로직을 유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제어 분야에서는 이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 분야를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밀리세컨드 단위로 발생하는 수천 개의 데이터를 시간 도메인으로 수집 저장할 수가 없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찾지 못하는 한계로 시도되지 않았던 분야이기도 하죠. 또 다른 의미는 산업 분야에서 주요 설비들에 대한 국산화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주요 설비들의 경우 기계와 제어 시스템이 턴키 방식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제어 소프트웨어는 블랙박스화된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이런 설비들은 정비 하나, 장애 한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의 공급사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비용이 그런데 만만치 않습니다. 공급 금액의 10배 정도로 보시면 될 정도죠. 이런 설비들을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위에서 인공지능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다면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할 수 있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설비 제어를 개선하고 새로운 프로덕트로 역수출도 가능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똘똘한 데이터의 고속 수집 저장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 분야의 탄생이죠. 이는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산업 생태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입니다. 모 블록체인 업체에서 처리 속도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의뢰가 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블록체인으로 데이터를 고속으로 피딩하는 것 뿐인데요. 그래도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데이터 수집 방식에서는 블록체인 데이터 처리 속도가 168 TPS 밖에 안 나왔습니다. 초당 168건을 처리한 것이죠. 그런데 데이터 수집 방법만 저희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으로 바꿨을 뿐인데 동일한 부하에서 측정된 블록체인 처리 속도가
18,000 TPS가 측정되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저희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데이터 수집, 저장 및 피딩 능력은 수메가 TPS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저장이라는 것이 4차 산업에서 무시하지 못할 팩터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블록체인이 이 정도 처리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수많은 퍼블릭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심지어 고속 처리가 필수인 다양한 산업 제조 현장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즉, 저희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산업 생태계로서 새로운 블록체인 서비스를 잉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시스템 구성을 다시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독립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하부 필드의 하드웨어로부터 독립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년 365일 24시간 무정지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초고속 데이터 수집 및 저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디지털 환경을 스마트 시티에 적용한다고 생각해보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은 하부 필드 하드웨어와 관계없이 설계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죠.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있어서 지금까지와 같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가 설계된 소프트웨어에 맞추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를 수출할 때도 건설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수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마트 시티의 컨트롤 C, 컨트롤 V가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지털 뉴딜의 결과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하드웨어 산업을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디지털 뉴딜에서 독립적인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은 그 위에서 다양한 그리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들의 탄생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그 종류도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미션은 클리어되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 서비스의 플랫폼은 데이터 산업이 성장하고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서 기존 수직 계열화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수평화된 소프트웨어 디자인 산업 구조로 갈 수 있는 시작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영국이나 미국, 독일처럼 10여 명의 전문 엔지니어가 있는 조그만 기업에서 설계도 하나 주고 수조원을 받아가는 그런 산업 구조 말입니다.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의 변화가 바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고속으로 저장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어떻게 피딩할 것이냐가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디지털 뉴딜의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또 된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회사 페이스북 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짧은 시간이었으나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